선배. 우리 직장 선배에 관한 이야기다. 선배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뿐더러 일도 꽤 잘하는 편이라 거래처에서도 알아줄 정도다. 다만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게 가족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점이다. 부인이나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멈출 줄을 모른다. 휴일날 아침부터 가족이랑 뭘 하고 보냈다느니 어디에 다녀왔다느니 하는 걸 사진을 들이밀며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뿐이라면 그냥 오지랖 넓은 아버지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팔불출이거니 하고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배의 부인과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별 문제도 없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회사 내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넘어갈 뿐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해 송년회 날이었다. 그 해는 회사 실적이 기록적으로 좋아서 송년회도 호화롭게 치러졌다. 선배 역시 평소와는 달리 잔뜩 신이 났고 술을 왕창 마셔서 과음하게 되었다. 끝내 걷기는커녕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술에 떡이 될 정도였다. 그런 상태니 혼자 집에 돌려보낼 수 있을 리 만무해서 근처 숙소에서 묵고 가라고 권했지만 선배는 집에 가족이 기다린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말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명령으로 나와 다른 동료 한 명이 선배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동료는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 입에 술 한 방울 안 댔기에 그가 차를 운전해서 선배네 집까지 가게 되었다. 선배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절어 있는 와중에도 포장한 음식을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선배네 집에 도착했지만 당연히 집에는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차를 타고 오는 사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선배는 다들 먼저 자나봐 라며 해롱해롱 웃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것을 자정도 넘었으니 괜찮다고 애써 마다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집안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는 철컥 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뭐야,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 선물 가져왔어요 라며 선배는 만면의 미소를 띄었다. 칠흑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벌벌 떨었다. 야, 저 선배 도대체 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선배는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내밀며 아내와 딸에 관해 한껏 자랑을 늘어놓곤 한다. 이상한 버릇.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광경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딱히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다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닌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왜 그런 아이가 왕따를 당했냐면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버릇이란 언제나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제나 코딱지를 파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여자아이들끼리도 더러우니까 그만둬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그러면 콧구멍이 넓어져 버린다고 상냥하게 설득을 하는데도 애는 코를 후비는 걸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애는 파낸 코딱지를 책상 밑에 붙이고 있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수업 시간 도중에 뒤에 앉은 아이들이
몇 번이나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탓에 N에 대한 왕따도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는 딱히 괴구쟁이 그룹과는 상관이 없었기에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더럽다는 인상은 있었기에 따로 편을 들어주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평소 N을 괴롭히던 아이들 중 남자아이들이 N을 화장실에 가둬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려는 N을 일부러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가서 개인실에 집어넣은 후 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놨던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곤 상상도 못하고 단순히 N이 집에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나와 친구는 정말 N의 책상 밑에는 코딱지가 잔뜩 붙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과감하게 N의 책상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도 지우개똥 같은 크기의 코딱지가 책상 밑에 군데군데 붙어있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집은 N의 책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책상 밑 가득 빽빽하게 N의 코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책상 뒤에 마치 니스를 칠해 굳혀놓은 것처럼 코딱지가 잔뜩 붙어 굳어져 있었습니다. 코딱지 때문에 책상의 나무가 1mm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나와 친구는 절규하면서 책상을 던져놓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학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자아이들이 N을 가둬놓고 집에 가버린 탓에 N은 밤까지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눈치를 챈 덕에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N은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교무실에 불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N이 갇혀있던 화장실 개인실의 문에는 우리가 봤던 책상 아래 마냥 코딱지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N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코딱지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야뇨증같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증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얼마 전 친구에게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N은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무서운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N은 현재 어느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를 후비는 버릇은 고쳐졌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고쳐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나는 오사카의 어느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틀에 넣어 굳히는 것이 주 업무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안에는 여기저기 플라스틱을 넣고 굳히기 위한 금형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회사 선배와 함께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플라스틱 제작을 위한 금형틀 안에 선배가 들어갔습니다. 나는 제품을 만들다 플라스틱에 눌러붙어서
선배가 확인하러 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선배가 금형틀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을 말입니다. 엄청난 연기와 함께 끔찍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기계에서는 굉음이 울려 퍼지며 마구 흔들렸습니다. 순간 나를 포함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비상정지 버튼을 닥치는 대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딱 닫혀있는 틀을 보고 더 이상 선배가 살아있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그 틀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공장 주임에게 매달렸습니다. 주임은 공장장을 부르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공장에서 내보내고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난 바깥에 나가 있었지만 공장장의 오열이랄까 비명 같은 한마디 단발만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경찰관은 열린 틀 안을 보자마자 마구 토하며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공장 문틈 사이로 틀 안의 모습을 살짝 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인간의 모습을 약간 남긴 고깃 덩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선배의 유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사카에서 플라스틱 금형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연수 때 꼭 듣게 된다고 합니다.